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7월 들어 2주차 일요일마일인 7월 12일 일요일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이번 주부터 노을 경마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토요 경마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계획표가 다 떠 있고 마사에 들어가시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는 거 다 뜨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출전자 수가 많이 빠졌죠. 근데 제가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부터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조교두 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7월 말에 7월 마지막 주가 부산경마 휴장이고요. 그리고 8월 첫 주가 서울경마 휴장이고 8월 둘째 주가 이제 제주경마 휴장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주에 일요경마가 15개 경주가 제가 확인을 아까 해봤는데 15개 경주가 지금 편입이 되어 있고 서울경마 기준으로 15개 경주가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 제주경마 쉴 때도 토요일 날인가가 또 15개 경주가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8월 말고 이제 7월 같은 경우는 휴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주수가 기존 경주수보다 4개에서 5개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출전주 수는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최근에 이제 2세마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죠. 2세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기존에 마방에 약간 똥차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필들이 나간 마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출전주 수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도 좀 바뀌죠. 출전주 수가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죠. 제가 토요경마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출전주 수가 많아지면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보는 시야 자체가. 근데 출전주 수가 적게 되면 스펙트럼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상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압축을 하려고 그래요. 사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결국은 배당이라는 것은요, 평균 배당을 내보면은 출전주 수가 많거나 적거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출전주 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스펙트럼이 줄면서 압축에 들어간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참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4마리가 나오든 7마리가 나오든 어차피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들은 4마리, 길게는 5마리 정도는 압축이 돼요. 나머지들은 다 그냥 곁다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전주수가 적다고 해서 나는 최대한 압축을 해서 자배당을 때려야겠다.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출전수가 적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넓게 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모든 마필들을 집중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저배당도 좀 더 힘을 실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거꾸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전말을 놓고 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과 일요일날 분위기가 좀 사뭇 다릅니다. 그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뭇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뀝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반면에 일요일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디테일함이 굉장히 좀 필요한 경마일이다. 지금부터 예상은 들어가겠지만 제가 예상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요일마 같은 경우는 경주별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인기마들이 다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을 내는 것도 안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배당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아무튼 제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배팅을 하실 때요. 이런 점에 조금 더 유의해서 들어가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출전수가 적거나 많거나 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이 채우고 싶은 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채워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월의 2주차 일요일마일인 7월 12일 일요일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2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9대의 출주예요.
2번마 곤솔. 저는 그 2번마 곤솔을 사실은 지난번에 약하게 봤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시각의 차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머릿속에 막혀있는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 이전에 바닥을 너무 쳐놨고, 첫 번째가. 너무 바닥을 쳐놨어. 그러니까 조교는 좋아졌는데, 그냥 바닥이 아니라 완전히 개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야, 이게 조교가 좀 상승했다고 되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발 쓰는 거라든가 힘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좀 고개가 약간 높아요. 고개가 높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곤솔을 뛰는 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모마가 건곤청기라는 말이에요. 건곤청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30조에 있었던 말이거든요. 30조에. 뭐 크게 일군까지가 이런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딱 요렇게 생겼고 요런 습성을 갖고 있는 말이 건곤청기라는 말이에요. 약간의 높은 상태인데 건곤청기라는 말이 현역 때 이 파이팅이 굉장히 좋은 말이었어요. 마체가 크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막 붙이면 특히나 그 말이 내치 게이트에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곤솔이 그런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조교를 보니까 그냥 그런 말이에요. 딱 보니까. 말 자체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힘도 좋고 굉장히 타이트함을 갖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9번마 지상파워와 함께 두 마필이 이제 바닥에 형성이 될 건데, 그러면 상대마가 없느냐. 결국은 그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보고 막 이러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걸 좀 보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1번마 아질키아가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이 딱 물고 튀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데뷔전 같은 경우는 제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마필이 안정이 안 돼 있어 아직. 그러니까 지 맘대로 뛰어요. 그러니까 망아지 기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병합을 계속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그냥 한번 탁 놔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신경을 쓰고 나왔어. 마필도 안정이 됐어. 그러니까 저는 아질키아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곤솔이 데뷔전에서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조교가 좋았는데 되겠어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그 부분을 바로 아질키아에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차이는 있죠. 왜냐하면 곤솔이 힘이 붙기 시작을 했고 지상파워 같은 경우도 이번에 외곽 신청을 하면서 세영이로 교체가 된 상태에서 이거는 무조건 조지자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조지자는 분위기예요. 아주 좋고. 그래서 이번 경주의 상대마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고민은 들어가겠지만 1번마 아질키아가 데뷔전보다 지금의 안정화 이런 게 굉장히 좀 주목도가 높일 수 있다. 해서는 이 1번마 아질키아가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1경주 1번마 아질키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물론 뭐 거의 10마급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마필 컨디션을 좀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질키아는 확실히 데뷔전하고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1번마 빅챔피언. 넌 뭐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참. 아니 이 말은 졸라 어이가 없는 게 진짜 5월 31일 날 그 5월 31일 날 이거 제가 굉장히 좀 세게 봤잖아요. 외곽 게이트긴 한데 물론 뭐 녹화한 말은 아니었어요. 후차권 주력 막건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금순이 엄지라고 하는 강축이 있었기 때문에 후차권 주력 막건이었는데 가능성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1번게 달고 나왔길래 옳았구나 하고 덥석 물었는데 거림이 안 나와. 뭐 하자는 플레이야 이게. 근데 이번 주에요 15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15조가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총 출전 두수가 지금 토요일날 3마리고 일요일날 2마리, 그래서 총 5마리 나오는데 이번 주에 출주하는 15조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말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더구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외곽의 8번마 젠틀장하고 지금 동일 출주거든요. 동일 출주인데 빅챔피언의 이번에 조교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일시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바닥은 솔직히 좀 일시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이 마필을 이겼던 마필들과 지금 상대하고 있는 마필들의 전적, 어떤 기량,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는 빅챔피언을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이건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물어야 돼요. 물론, 당일날 최고 인기 많은 라운트로이예요. 세영의 기승은요, 이거는 세게 타라고 태운 겁니다. 그래서 팔릴 건데, 우리는 또, 배팅 했던 말이 있잖아요. 돈 죽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이 조교가 좋아. 또 좋아. 1번 게이트야. 상현이 또 태웠어. 물론 전 이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만약에 마방의 기대치에 비해서 상현이가 못 탔다! 안 태웠겠죠. 여러분들이 조교사면 태우겠어요? 안 태우죠. 무조건 안 태워요. 근데 나름대로 지난번에 수긍할 만한 결과물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5조 박기태 조교사가 한 번 더 태운 거다. 해서 1번마 빅챔피언은 이건 그냥 또 무는 거예요. 이건 또 무는 겁니다. 이거는. 또 무는 거니까 1번마 빅챔피언은 버리지 말아라. 지난번에 이것도 어설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뛰었고 복귀한 배팅 못합니다. 지난번에 복귀 아예 안 나와요. 어설픈 복귀로 들이대는 말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공산 5군의 경주고요. 자, 금일장마의 첫 번째 노림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마필들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말은 씨발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있고. 이건 레이더에 걸렸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서 실전을 뛰면 안 나와. 안 나와. 한 번 더 물어. 이게 씨발 똥말인가? 그리고 나올 때마다 계속 고민하게 되는 말. 근데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꼭 물고 싶은 말. 저는 한 놈이 딱 그 레이더에 걸렸어요.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3경주를 조금 이르다고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승부처이면서 좀 세게 들어갑니다. 좀 세게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 잠룡이 승분전이고요. 지금 5군 편성인데 편성은 그렇게 아주 악랄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후합시 한번 들이대는 대가리 놓고 들어가자. 이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연타 들어갑니다. 또 연속성이 또 나와줘야 돈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4경주는 깔끔해요. 왕대가리 하나 딱 세워놓고, 배당판 왕대가리 아니죠. 우리들의 왕대가리, 우리들만의 왕대가리를 딱 세워놓고 한 방 빵 조져놓고 한 놈만 툭 던져놓으면 끝나는 경주예요. 현장에서 좋은 놈 있으면 또 한 큰 배당 하나 던질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놈은 없고요. 그런 놈은 거의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 대가리 또라이 된 놈이 하나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만의 절대 왕대가리 세워놓고 한 놈 이빨 조져놓고 한 놈만 툭 던져놓으면 제가 봐서는 이거 승부된다. 제가 봐서는 승부된다. 이번 주 4경주를 3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는 경주. 전반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후반부 넘어가면서 굉장히 싱거운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경주, 4경주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저는 오늘 사실 부산이 3, 4, 5, 6이 후반부에 싹 몰려 있잖아요.
여기에 오늘 제가 좀 주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주포인트가 좀 있거든요. 해서 이번 이제 3경주와 4경주 요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어느 정도는 그림이 나와줘야 중반부, 후반부 넘어가면서 어떤 이런 거에 그림이 딱 그려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4경주 연타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그 마필들을 보면 체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있어요. 5번마 쥐명 스나이퍼라는 마필 출주합니다. 앞말이에요. 고스트 제퍼의 자마고요. 이거는 480kg, 490kg대 그 정도의 마체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눈에 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김새예요. 마필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체형도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 체형에서 만들어지면 저는 2군까지는 그냥 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정도로 체형의 완성이 굉장히 좋은 말이 5번마 진명 스나이퍼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조교가 참 조교가 진짜 애매해요. 이게 보통 경험치가 적은 시네마들은요 마필을 계속 이렇게 몰아내야 되거든요. 조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애매한 거. 이거는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 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굉장히 애매한. 아마 현장 가서 인기마가 8번마 브록스, 9번마 원더펀치, 그리고 뭐 또 으르게 탔으니까 6번마 슈퍼철인도 아마 만만치 않게 나올 건데 저는 이 5번마 진명 스나이퍼를 워낙에 이 마방 도입 때부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진명 스나이퍼를 굉장히 재미있는 마필로. 근데 하나 걱정인 게 데뷔전에서 체중이 10kg가 빠졌어요. 조교가 조금 셌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를 안 했단 말입니다. 체중 면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교가 안 세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데뷔전에서 10kg가 빠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힘을 받는 그 체중이 490kg대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체형 자체가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방에서 조교 패턴 좀 바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현장 체중에 어떤 변화가 올지 그걸 일단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5번마 진명 스나이퍼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지금서부터라도 굉장히 추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필요한 마필이다. 앞으로 2등급까지의 승부는 충분히 기대가 가능할 정도의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니까 5번마 진명 스나이퍼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5군의 경주, 3군의 혼합 3군의 경주, 혼합 3군의 경주. 불굴의 신화가 기수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완전히 고집이에요. 안 바꾸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7번마 빅 브라이트 스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7번마 브라이트 스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아예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그걸 거예요. 꼴통. 그냥 제 일감으로 딱 떠오르는 생각은 그거예요. 꼴통이잖아 이거. 졸라 꼴통. 그것도 존나 꼴통. 무슨 얘기냐면 스피드는 빨라. 엄청 빨라. 하지만 뒤가 없어. 던져놓고 죽어. 딱 이런 거거든요.
제 일감은 떠오르는 게. 근데 이게 최근의 행보를 보면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보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금년 1월 달부터 이 마필이 그전에는 무조건 게이트 열리면은 무조건 도망. 그거였다가 1월 달에 정균이가 탔을 때 보니까 말을 살짝 제어하고 타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공백기를 가졌던 4월달 레이스도 보니까 말이 외곽에서 끌려나가는데 적절하게 계속 제어하면서 말을 누르더라고요. 계속. 근데 조교도 보면 계속 그런 식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혁이가 9번 게이트에서 기승을 하는데 마필 자체를 세게 푸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마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힘이 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00m에 나왔어. 그러면 빅바이트 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 선행이잖아. 아니 선입이잖아. 근데 오히려 이런 거 있어요. 1000m에 나왔다는 얘기는요. 작전 전개에 자유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마필들은요. 단거리에 나오면요. 어차피 비축된 힘이라는 게 있고 1200, 1400을 뛰면서 마필을 제어하면서 마필이 부드러워진 어떤 주행의 안정성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레이스가 게이트가 딱 열렸을 때 어찌 보면은 전개를 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맘대로. 말이 빠르면 따라가고 느리면 던지고 이런 전개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7번마 빅바이트 스타가 아마도 팔릴 거죠. 팔리는데 굉장히 약하게 볼 수는 없다. 굉장히 주목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 11번마 더블 드래곤. 연투를 거둔 상태에서 지난번 경주 외산마 레이스에 출주를 했어요. 제가 단칼에 졌습니다. 단칼에. 배팅하지 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을 못 믿겠고 두 번째 이유는 최외곽 1400m라는 것. 이게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14번 게이트에서 뛰는 약간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들은요. 대체적으로 체력절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뛰는데 생각해보세요. 앞이 아예 느려버리면 댕을 나가면 되는데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으면 3선 4선에서 근데 말을 잘 타는 애야. 그러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효리야. 둘 중에 하나야. 던져놓고 버티든지 참고 쏘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효리가 입상하는 걸 보면은 앞에 세게 던져놓고 버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제 편성을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못 버틴다. 그렇게 타면 못 버틴다. 라고 봤던 거예요. 이번에 또 외곽. 그리고 56. 근데 중요한 건 1200의 장취열이라는 겁니다. 장취열이라는 겁니다. 취열이 기승하고 효리 기승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해서 이번 제 7경주 11번마 더블 드래곤. 지난번에는 제가 숨도 안 쉬고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주목도를 높이면서 배팅하는 마필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 11번마 더블 드래곤. 이번에는 세게 보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3군. 제가 토요일 날인가? 토요일이 맞죠? 맞네요. 토요일 날 10경주, 11경주 아몬거스트와 유화이트 삭스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싱거운 경주다. 근데 이 레이스가 바로 그런 싱거움의 대표죠. 바로 1번마 럭키뮤직. 딱 봐도 제일감이 럭키뮤직이고 현미경 들이대도 럭키뮤직밖에 없네. 이게 솔직히 3군 솔직히 말을 하기도 쪽팔려요. 뭐 말이 없잖아, 말이. 아니 무슨 말이 있어야 뭘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말이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이게. 5번마 통일함성.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결국 후차권에서도 태산천지와 통일의 함성.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말이 너무 없어. 말이 너무 없어. 그거예요. 말이 너무 없어요. 그게 이 레이스의 주포인트입니다. 말이 너무 없다. 그나마 이 3번마 일기가성이 이번에 53이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도는 높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1번마 러피뮤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드러난 상태에서 인정하는 인기 마필이고, 통일함성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함성도 그렇고 태산천지도 그렇고 다 나왔어요. 다 드러나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일기가성의 차이가 뭐냐면 일기가성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과중에 부러졌다고 보는 게 전 솔직히 맞다고 봐요. 과중에. 왜냐면 이 마필이 럭키뮤직하고 5월 9일날 붙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럭키뮤직이 53kg였고 일기가성이 55. 더 달았어요. 2kg 더 달았단 말입니다. 더 다른 상태에서 마신차가 이 마신이 채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 마신 채. 그리고 그 당시에는 편성 자체도 약하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에 옥성이가 기승을 해서 체력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마 일기가성이 이번에 54를 달고 차분하게 마필을 끌어주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경쟁력에 있어서 해볼만 하다. 이런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 8경주를 후반부 승부처로 선정을 합니다. 그 중심에 3번마 일기가성. 3번마 일기가성을 오픈 딱 까고 한번 들어가 보자. 부담 중량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필은 지금 계속해서 자기 컨디션 다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기가성의 부담 중량에 굉장히 주목도를 높이면서 한번 배팅을 욕심내볼 만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 8경주를 세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 경주고요. 문화일법의 대상경주 1000m, 1200m 1군 대상경주입니다. 1000m니까 아주 니네 한번 죽어봐라. 다 나왔죠? 와츠빌리지가 확실히 1000m의 강점을 갖고 또다시 1000m에 던졌습니다. 근데 이 레이스가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인 거 아시죠? 일단 출주마들이요, 이게 신문배 대상 경주고 단거리 경주이다 보니까 마필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단거리라는 특성, 단거리라는 이점, 단거리라는 그 메리트를 안고 던지기 들어올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물론 왓츠빌리지가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근데 미래용도 사실은 지난번에 너무 쉽게 졌다. 물론 기승기수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기는 했지만 이건 너무 쉽게 졌다. 결과적으로 뒤에서 오는 쪽에서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4번마 비세정상과 앞에 가는 10번마 왓츠빌리지가 아마도 최고 바닥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경주 자체가 완전히 꼬이게 되면요, 1번마 천마 1번마 천마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느리죠. 느린데 되겠어라고 하겠지만 단거리에 나왔잖아요. 단거리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세로비치가 말 어떻게 타는지 아시죠? 졸라 세게 탑니다. 특징이에요. 얘 특징이에요. 졸라 세게 탑니다. 저는 이번 제 9경주 1번마 천마 거리를 줄여서 불안하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들어갑니다. 1번마 천마 주목도를 높이면서 이번 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로 시행되는 2등급의 경주가 되겠고요. 9뒤에 굉장히 단촐한 티나브라더는 여전히 과중량. 도대체 이 과중량을 언제쯤 아마 이빨 팔리겠죠. 과중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리겠죠. 저는 이번 제 10경주를 금요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금요경마의
마지막 승부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출전 두수가 적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좁지 않습니다. 현미경을 다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림수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이번 제 10경주 현미경 제대로 들이대서 제대로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대용마의 마지막 승부처인 10경주까지 준비한 모든 경주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경주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부산 경마들 있잖아요. 부산 경마들의 굉장히 주포인트가 있습니다. 1회 경마는. 여기까지가 전반부가 끝났다 생각하면 저는 또 부산 경마에 굉장히 주포인트를 가지고 1회 경마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회 경마는 토 경마하고 약간 흐름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꼭 담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채울 수 있을지, 어떤 것을 채우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채울 수 있는 것은 다 채워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회 경마 오후 1시가 되겠죠.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